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같이 한국어 미나쌤 인사드립니다. 4월 10일 80일에 토픽 시험이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80일에 쓰기 54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예요. 54번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700자로 쓰는 거죠. 하지만 내용을 그대로 베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날 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 교육을 빨리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니까 걱정도 많다는 거죠.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경제 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자, 그래서 아래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경제 교육의 장점, 아이들을 위한 경제 교육의 문제점, 아이들을 위한 경제 교육의 올바른 방향, 장점, 문제점,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 경제 교육의 필요성. 어린이들은 그죠? 사고 싶은 거는 꼭 사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만큼 사야겠다. 절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절제되지 못한 그런 씀씀이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부모님은 아이가 요만큼 사기를 원하는데 아이는 이만큼 사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죠. 의견이 충돌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정말 돈을 제때 갖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린이 경제 교육은 결국에는 아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지혜랑 그리고 어렸을 때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54번은 700자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내가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일단 서론은 경제 교육은 중요하다는 걸 써야겠죠. 그리고 본론에서 장점과 문제점을 쓰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결론 제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데 본론에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에게 올바른 습관 형성이죠. 그래서 내가 한국어 속담을 알고 있다면 같이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습관이 중요하다. 두 번째,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무분별하게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하면 정말 올바르게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국어 속담으로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어요. 같이 써주면 좋겠죠? 그러면 문제점은 뭘까?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하는 게 결국에는 지나친 물질만을 아이들이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뭔가 이제 한글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배워야 할 과목이 있는데, 경제교육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다른 교과목을 놓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드는 생각은 뭐 경제교육이 꼭 필요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는 그럼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라를 생각하면 결국 삶에 필요한 경제교육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셔서 이제 5,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700자로 쓰셔야겠죠. 하지만 한국어 능력이 아직은 초급 단계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54번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써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예시 1번과 예시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키울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사고 팔고 경제활동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때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 습관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리적인 거, 올바르지 못한 거, 그죠? 적절하지 못한 거, 그런 소비 습관, 내가 물건을 사는 습관으로 인해서 이게 성인이 되어서 아까도 봤잖아요.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힘든 일을 겪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대두라고 하는 거는 강조되고 있다. 중요시되고 있다. 비슷한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론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면 되겠죠. 아이들을 위한 경제교육의 장점은 첫째, 올바른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쵸? 첫째, 올바른 습관 형성. 자, 예를 들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릴 때 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아이들이 돈을 아껴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옛말에, 자, 옛말. 속담을 제가 옛말로 바꿨었어요.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속담을 인용을 할 때, 쓸 때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썼어요. 속담을 인용했을 때는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집안일을 한 대가로 받은 용돈으로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때 돈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기까지 볼게요. 집안일이 뭐예요? 집에서 하는 일이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그럼 이런 거를 한 대가, 보상으로 엄마가 용돈 줬어요. 받은 용돈으로 친구들아, 나 용돈 생겼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이 한 개당 1,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용돈은 4,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3,000원 쓰게 되네? 이렇게 돈에 대한 인식이 생기죠. 돈에 대한 그런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무조건 사달라고 부모님께 떼쓰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아이들은 돈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 사주세요. 안 사줄 거야? 으앙! 그러면서 이거를 떼쓴다라고 해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떼쓰는 그런 상황을 줄일 수 있죠. 내가 돈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반면에, 그쵸? 자, 반면에, 그러나 이 같은 경제 교육이 아이들에게 물질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자칫 물질에 집착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경제 교육이 아이들에게 돈이 최고야. 이렇게 물질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좀 이제 어쩌다 물질에 집착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현상으로 이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걱정도 나오고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라나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의문은 그쵸, 물음표죠, 여러분. 그런 것도 제기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은 일상에서 용돈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이 부족할 경우 친구에게 돈을 빌려 해결하기도 한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걱정에 그러나로 또 반박을 해요. 실제 아이들은 그죠?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받은 용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그죠? 또 돈이 부족해요. 그 경우에 친구한테 나 돈 1,000원만 꺼줘. 사탕 사 먹게 하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해결하기도 하죠. 이처럼
이와 같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아이들이 합리적으로 경제적 판단 능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돈을 빌리고 팔고 하는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에 대한 그런 인식, 관념과 그리고 내가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교육한다면 아이들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경제적 판단 능력, 이거는 내가 이만큼을 써야 맞겠구나, 이만큼을 써야 내가 다음 주에 돈을 이만큼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경제적 판단 능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 700자로 쓴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초급자분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볼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어때요? 저축하죠. 모으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한다. 그쵸? 이때 올바르지 못한 소비로 인해 어른이 되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내가 번 돈에 비해서 돈을 많이 쓰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죠. 이러한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중요시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경제교육의 장점은 첫째, 아이들이 올바른 소비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돈을 무분별하게 쓰지 않고 바르게 쓰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예시를 좀 더 쓰시면 돼요. 이어서 둘째, 아이들이 돈을 아껴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껴 쓰는 예시를 둘째 뒤에다가 쓰면 되겠죠. 이와 달리 경제 교육이 아이들에게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자, 이와 달리 그러나 경제 교육이 아이들에게 돈이 최고야, 물질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안 좋은 의견,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살아가면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죠? 떡볶이가 먹고 싶은 떡볶이를 먹고, 갖고 싶은 것을 사면서, 로봇가 갖고 싶은 로봇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그죠? 먹고 사고 파는 것을 다 경제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제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아까 정리했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360자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용을 덧붙이실 초급자분들은 여기 장점에 대한 사례들, 첫째에 대한 사례, 둘째에 대한 사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사례를 좀 더 붙이면 이게 여러분 6, 700자로 이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초급자 분들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